사용자 개념 확장까지 보셨는데 책으로 정리를 할게요.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용자 개념 확장이란 네모 보시면 사용자 개념이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닌 외부의 제3자로 확장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은 도급, 위탁, 사업 분리 등에 의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주와 실질적인 업무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사업주, 이렇게 해서 사업주 동그라미 해주시고, 첫 번째 사업주는 형식적인 사업주인 거죠. 형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주는 실질적인 사업주인 거죠. 서로 다른 경우 어느 쪽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논란이 된다. 판례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 근로관계 인정되면 당연한 거죠. 사용자. 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쓴 거니까. 그런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는 자만을 사용자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문단은요, 저희가 노조법까지 공부하시고 오시면 이해가 아주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확장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두 번째 문단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네 번째 줄 보시면 따라서 있거든요.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여기서 노동조합은 아까 제가 노동조합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개입 간섭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거는 이제 부당노동행위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시정명령의 대상자가 결국에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두 문자 따겠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서 실구, 지결,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지자, 실구, 지결, 지자 이렇게 따실 건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목적에 지금 없잖아요. 뭘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죠? 주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따라서 뒤에 나옵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 조건 등에 관해서. 그래서 여기서 요거가 주어니까 요거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괄호 치실 건데요. 어느 정도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냐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그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부당노동 행위를 하였다면은 그 시정 명령을 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실구지결 지자를 먼저 암기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주어가 안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그 결지명감 딸 때도 근로조건의 결정, 노동에 업무에 대해서 지휘명령 감독 딸 때도 제가 동사를 저는 주로 따거든요. 동사를 따면 좋은 점이 동사의 목적어를 자동적으로 연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딴 두 문자에 주어나 목적어를 연상을 해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배 결정하는데 그게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 대한 지배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 인데 지금 아까 여기서 A기업이 있고 B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사용자로서 우리가 부당노동 행위 하지 마 라고 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느 정도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일정 부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 납품을 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여기 납품 단가에 따라서 얘 임금이 결정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혀 그냥 관계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고 하면 하지도 않겠지만 했다고 하면은 이제 사용자 개념이 확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2조가
사용자 개념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노조법 2조에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사업주, 경영 담당자, 행동하는 자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노동계에서는 뭘 주장하고 있냐면은 지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 개념으로 넣어라. 규정을 해라. 지금 요거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노동조합이 소송을 갑니다. 소송 가가지고 A 기업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였어요. 노조법상 사용자였어요. 라고 해서 대법원이 맞아. A 기업이 노조법상 사용자야.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니까 라고 판단을 내려줘야만 그제서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법 문구에 여기 지금 우리 앞에서 보셨던 3개 플러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명시가 돼버리면 굳이 소송에 안 가도 우리가 부당 노동 행위를 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또 가장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체 교섭하려고. 단체 교섭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납품 단가를 결정하고 우리 임금의 결정적인 어떤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나를 고용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대기업 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A한테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 교섭을 하라고 직접적으로 A 기업을 상대로 요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노동계에서는 사용자 개념을 확장을 시켜라. 실질적으로는 A가 근로 조건을 결정하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입법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요게 이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단체 조직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사용자도 그냥 딱 법인, 개인 요게 아니라 사용자도 사용자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래서 단체 조직을 만드는데 제일 마지막 두 번째 줄에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한국 경영자 총협회, 경총, 그다음에 정경련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 단체로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단체 교섭 역할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업 서비스 역할, 그다음에 정책 참여 역할 등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용자, 노조, 정부에서 사용자 개념 보신 거고 이제 노동조합 보실 건데요.